일단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총장이 사후 보고를, 그러니까 20일은 김건희 여사 조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사후 보고를 밤 11시 반경에, 그러니까 조사가 시작된 지 한 10시간 만에 받고 나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총장의 자택을 방문해서 만남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경로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후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에는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었고,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경우에는 이게 조사 자체가 불투명했다. 그러니까 앞선 사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명품백 수수 조사도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후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다면 그러면 사후 보고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조율을 했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고 채널A에서도 그렇게 확인이 된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강 부위원장님, 네. 이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국민들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좀 실망을 할 것 같아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을 하실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런 인사 패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수사를 두고도 갈등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누구보다 지금 현재 이원석 검찰총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인사를 패싱을 해버리고 또 수사 지휘권도 사실 이미 장관이 몇 번 바뀌고 총장도 바뀌었기 때문에 수사 지휘권을 복원을 할 수도 있었는데 복원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과 껄끄러운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일부러 배제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미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 장소를 두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 주가 조작과 관련된 수사만 하려고 하다가 명품백 수사까지 추가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고를 검찰총장에게 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을 하실까? 이게 의문입니다. 이 수사 장소가 보안청사이다 보니까 보안청사의 특성상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늦어졌다, 이런 설명도 나왔거든요. 박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일단 장소를 왜 여기로 했느냐가 이제 의문인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경호상의 이유, 보안상의 이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치면 이재명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제3의 장소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봤을 때에도 아무리 경호상의 이유, 보안상의 이유 중요하다고는 하나 대통령의 가족들 같은 경우에도 다 검찰청으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이 못 갈 곳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위험하다고 한다면 거기서 불러서 지금 다른 사람들도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논리에 따르면 결국에 김건희 여사가 편한 곳으로,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곳으로 조율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특권이고 K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보면 보고도 안 한 것도 문제인데 이 수사팀 검사들이 장소 특성상 핸드폰도 다 제출했고 외부에 이 사실을 전혀 알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 뒤에 맥락에 뭐가 있었냐를 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언론 보도들이 이제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보면 이 명품백 사건과 주가 조작 사건을 하루에 동시에 하는 것도 김건희 여사 측과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였다 하고, 원래 처음에 불투명했다라고 해명했지만 거짓인 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장소조차도 결국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 건의한 부분에 좀 맞춰서 갔다, 이런 부분도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조사 사실이 노출되면 조사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검찰을 향한 김건희 여사 측의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압박이 있었던 거 아니냐? 박성민 전 최고위원의 개인 의견을 제가 받아들이고요. 윤 부위원장께 이 반론권을 드리고 싶은데,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특혜라고 보는 건 좀 과도하다, 이런 입장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통령의 부인이기,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좀 다른 칙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 자체가 특혜 요구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이런 걸 인정한다 그러면 사실은 저 정도는 괜찮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 것 같고요. 이전에 전직 대통령의 그 부인분들도 다소 조금 다른 취급을 받았던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부산에 내려가서 권양순 여사 같은 경우에는 올라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중수부기 때문에 부산에 내려가서 조사를 했고요. 서면 조사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그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그 담당하는 분들과 협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이거 자체를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하나는 어쨌든 소환 조사 형식을 취했고 그리고 대면 조사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만약에 서면 조사로 끝냈다 그러면 진짜 그 뭐 부실 수사 내지 특혜로 얼룩져도 뭐라고 할 수가 없겠죠. 알겠습니다. 이거 갖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 그리고 특히 검찰총장께서 저 문제를 특혜 내지 원칙 없다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를 보고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원석 총장의 거취 문제도 언급이 됐죠. 어제 이원석 총장은 본인 거취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년 2개월이나 검찰총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또 무슨 미련이 남아 있겠습니까?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는 제 거취에 대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 부위원장님과 정 변호사님 두 분께 짧게 질문을 각각 하나씩 드리고 싶은데 먼저 정 변호사님. 네네. 검찰총장이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라도 언급을 하는 것은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 누가 보면 이원석 총장 임기가 한 1년 넘게 남은 줄 알겠어요. 이원석 총장 임기 한 달 반 조금 더 남았거든요. 그런데 무슨 거취 논란합니까? 하다 보면 임기 다 되는데. 어허. 그러니까 일단 시기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치 자기가 이끌고 있는 조직이 원칙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제가 봤을 땐 틀렸거든요. 틀린 말을 갖다 총장이 하니까 그러니까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일선 검사들이 내가 사표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원석 총장은 뭐 대통령한테 어떤 메시지 운운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원석 총장이라고 하면 저 정도 됐으면 진짜 임기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도 그냥 물러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강 부위원장님. 이원석 총장이 너무나도 그동안의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내버렸다. 그러니까 뭐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도 원복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수사팀도 제대로 구성하지 못했고 또 중앙지검장, 거기에 차장검사, 부장검사, 담당검사까지 검찰총장, 검찰의 수장을 패싱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은 이미 이원석 총장이 주도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원석 총장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조사가 잘못됐다. 특혜였다는 것을 그래도 공식적으로 불만이라도 표시하기 위해서는 사퇴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혹여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특혜 조사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 도이치모터스 공범 손모 씨의 항소심 결과가 9월에 나와요. 예. 이분이 만약에 유죄를 받게 되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도 기소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미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원석 총장이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없다. 그래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는요. 이번 주 금요일이죠. 26일에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2차 청문회를 열어서 이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라고 밝혀둔 상황입니다.